네,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그리고 한 달을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마련돼 있습니다. MTN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이번 주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롯데 말고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역시 실적 아닐까요? 정말 뒷목 잡는 실적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한마디로 실적 충격인데요. 네. 대한민국은 실적 쇼크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선 3사, 특히 이제 삼성, 대우조선 처음 얘기를 나올 때 하더라도 뭐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삼성중공업 얘기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LG전자 그리고 한미약품 앞에서 아무도 명함도 못 내는 데다가 어저께 또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추락했어요. 네, 완전 추락하면서 네. 네이버 어저께 하루 하락폭은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계속 실적 쇼크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미약품, 네이버, 조선주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치상으로 한번 봐야지 시청자분들이 좀 실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느 정도 수치 한번 표현해 주시죠. 이거 수치를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위에는 컨센서스입니다. 중간에 넣은 그 결과인데도 영업이익이 되겠는데요. 삼성중공업이 284억 정도 될 거라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1조 5천. 참담하네요. 대우조선은 6,734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요. 3조 7천, 이거 마이너스 빠졌는데요. 3조 7천 정도 나왔고요. 오시아는 427억 정도 예상했는데 62억. 삼성엔지니어는 310억이었는데 149억 했고요. 그만큼 더블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앞서 삼성엔지니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310억인데 149억 정도로요. 많이 줄어드는 것이 그 결과가 되겠고요. 어제 나왔던 LG전자라든가 네이버, 뭐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실적 쇼크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개념을 잡고 가고 싶은 게 사실 실적 쇼크 하는데 몇 퍼센트 줄어야지 쇼크고 아니면 그냥 뭐 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점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실적 쇼크란 말이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업계에서 가능적으로 쓰는 건데 뭐냐면 증권사들이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서너 군데 이상의 많은 곳이 발표한 실적들을 모은 것을 중간가,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평균 예상치, 평균 예상치를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10% 정도 안 좋게 나오면 쇼크. 그러니까 반대는 실적 서프라이즈. 요즘은 별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통신자, LG U+플러스 이런 거 통신사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10% 이상 좋게 나온 것은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 있고 안 좋은 건 쇼크인데요. 그 기준은 업계에서 보통 쓰는 것이 10%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네이버가 2분기 영업이익이 1,672억이 나왔는데요. 증권사 이게 1,672억인데요. 예상치보다 정확하게 21.69%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쇼크가 되겠고요. 한미약품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서 오늘 한미약품 빼놨는데 한미약품은 무려 20분의 1 토막됐죠. 그러니까요. 사실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도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쇼크 흐름을 그날 당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사실 실적만 믿고 가기에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실적을 안 살피기도 어려운 상황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미국은 한번 볼게요. 제가 MS나 혹은 IBM 등은 실적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S&P 500 기업이니까 당연히 500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새벽까지요. 322군데의 실적이 발표났는데요. 현재까지 순이익이요. 전년 대비 0.9% 감소했는데 워낙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4.5% 감소가 컨센서스니까 우리가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천양지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앞서 10% 예상치보다 10% 이하일 때 쇼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예상치를 낮게 잡으면 쇼크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증권회사의 문화랑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은요,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하는 거가 워낙 기본적인 방침이 되겠고요. 적극적으로 IR을 활동합니다. 뭐냐면 자기네가 이익이 좀 좋아질 것 같다, 매출이 좀 부진하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IR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이 IR이라는 게 투자자 관계거든요. 투명성이 있다는 거죠. 투명성이 강조하는 거고요. 애널리스트들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집중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표 좀 맞추는 분위기 있는 반면에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 정보의 불투명성, 거기다가 증권회사의 부실한 기업 분석, 거기다 고무줄 회계 기준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말이 많은데요.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인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요. 시장 교란행위 건전한 조치란 것이 나왔습니다. 약간 말이 길어서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는 불공정 거래하는 사람, 쉽게 해서 작전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큰 집에 오래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형량 강화하겠다 얘기하고 가징금 주게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개 적시해놨는데 그것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아주 심지어 예를 들어 제가 딱 말씀드리면 지상파 방송 있죠. 네. 저희 같은 케이블도 아닙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공개한 뒤 6시간이 안 된 뉴스 그걸 갖고 그것도 미공개 정보란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뉴스 온라인 통해서 2개 이상 매체에서 온라인 나오면 그 다음날 신문 발간하기 이전에 뭐 이런 것들 다 미공개 정보를 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터넷이나 통해서 메신저를 많이 주고받으신 분 많으시거든요. 네. 그것도 다 미공개 정보로 지금 처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번 사람, 그걸 유통시키는 다 잡혀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도 몸을 사리고요. 그에 대해서 증권회사 직원이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약간 당혹스럽기 때문에 몸살이는 구간, 아주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 것도 분명히 이런 사태가 일어난 요인이라고들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물론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문제긴 하겠지만요. 사실 상장사들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뭐 빅베스 얘기 계속 있잖아요. 네. 뭐 크게 목욕을 한다, 뭐 떨치고 가겠다 이런 거죠. 빅베스라는 게 맞습니다. 그 크게 목욕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목욕제기 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몸을 깨끗이 씻어버리면서 나쁜 걸 다 털어내는 건데 그 관행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빅베스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이제 경영진이 왔어요. 내가 이제 사장으로 새로 취임했으니 예전에 했던 것들, 예를 들어 옛날에 했던 거 갖고 자기가 덤탱이 쓴다 표현을 쓰잖아요. 네. 억울하니까 예전에 했던 사장이나 있던 경영진이 했던 거에 흠집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리스크 있는 부분을 다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빅베스고 그것들이 이번에 또 많이들 얘기하고 대표적인 것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거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네. 반대되는 것은 이제 우리 보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소위 분식하는 건데 그건 좋게 얘기하는 거고 빅베스는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걸 빅베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들 얘기하는 거죠. 네,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이 조선사들의 실적 부진에 롯데가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 대기업들의 실적 쇼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 환차손 걱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제가 여기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 뉴스에 보면 이제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한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뭐요? 뭐냐면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략한 사람한테 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오냐,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딱 대답하는 것이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네. 워낙 한국 기업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소는 시니컬, 냉소적인 분위기를 딱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사태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돼서 맞물리면서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네. 제가 두 군데의 통신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세계 최대의 권위 있는 기관 파이낸셜 타임즈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중에요. 이 같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자유로운 곳이 없다. 이것은 한국 재벌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한국 재벌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낮은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끄럽네요. 아주 부끄러우고요. 블룸버그는요. 네. 더 아주 제가 민망합니다. 더 이상 얘기도 하기 싫은데요. 롯데 드라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데 드라마 뒤에 점점점점이 얘기인데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에 좀 막장 드라마다 이런 비판과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위원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요.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시장과 소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있는 거 정확히 드러내고 안 좋은 거 정확히 내려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IR을 통해서 얘기하면 시청자분들,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어이없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게 빨리 정착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은 토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대신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예고요? 지금 코스피에 문제가 많은데 코스닥의 기업 이번에 어닝 시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걸 코스피요? 네, 코스닥이요. 죄송합니다.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은 실적 쇼크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얘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 들어서 750선에서 710선대 부근까지 내려와 버린 코스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